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효철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시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팁스이고요. 다들 잘 아시겠죠? 주글라 베인으로 접근해서 헤파틱 베인에서부터 포탈 베인까지 리버 파렌카임 트랙을 찔러서 스텐트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탈 플로우가 팁스 트랙을 통해서 헤파틱 베인 IVC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포탈 하이퍼텐션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이 팁스 시술 자체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시술이고 심각한 블리딩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시술이기 때문에 인터벤션에 있어서는 꽃이라고 불립니다.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헤마테메시스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고요. CT상에서 스토막 내부에 조영제가 새어나가고 있는 액티브 블리딩이 있고 하이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는 블러드 클랏이 스토막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소페이지얼 베릭스가 있고요. 예전에 TAC로 간암을 치료한 흔적이 있습니다. CT를 언제 찍었냐 하면 2007년 새벽 1시 42분에 찍었고요. 제가 전임의하던 시절입니다. 헤파틱 베인으로 접근한 후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하면 이렇게 포탈 베인으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포탈 베인이 좀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의 위치를 대충 가늠한 다음에 굵은 니들로 포탈 베인을 찌릅니다. 포탈 베인이 찔리고 나면 파렌카이말 트랙을 벌룬으로 넓히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일렉티브하게 한다면 마취과의 협조를 구하고 전신 마취에 하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분은 응급시술을 했기 때문에 환자가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있고요. 스토막 내부에 SB 튜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노그래피를 시행했고 게스트릭 베릭스가 보이면서 조영제가 스토막 내부로 콸콸 새어나가고 있는 액티브 블리딩이 있고요. 스텐트를 팁스 트랙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베노그래피를 해보면 조영제가 팁스 트랙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베릭스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요. 시간을 보시면 새벽 5시 46분이죠. 팁스의 가장 큰 인디케이션은 gastric esophageal varix bleeding인데 요즘은 내시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varix bleeding으로 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intractable ascites 때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인디케이션이나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팁스 경로에 간암이 있으면 relative contraindication이고요. 팁스 시술 자체가 좀 어려워집니다. 문맥 혈전이 있는 경우에는 헤파틱 베인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도 문맥이 혈전 때문에 잘 안 보이겠죠. 그리고 문맥을 찔러도 피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맥이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시술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문맥 혈전이 있어도 팁스가 가능하고요. 영상의학과 입장에서 보면 팁스 인디케이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과에서 의뢰가 올 때.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없고요. 그러나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술 실패한 경우에는 다음날 손 바꿔서 다시 시도해 보면 됩니다. 이 환자분은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가 있고요. 시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까 헤파틱 아트리로 마이크로 카테트를 하나 넣어 놓습니다. 포탈 베인은 헤파틱 아트리 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 뒤쪽을 향해서 찔렀는데 아쉽게도 실패하였습니다. 다음날 손을 바꿔서 스플린을 펑처해서 스플래닉 베인으로 카테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메인 포탈 베인과 라이트 헤파틱 베인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고요. 포탈 베인 내부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스네어를 넣고 스네어를 타겟으로 찌르게 되면서 찔러서 팁스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죠. NEJM의 논문 하나 실는 거요. 고위험 환자에서 팁스를 조기에 사용하면 좋다더라 이런 논문이 NEJM에 실렸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팁스를 조기에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고라는 회사가 철수한 게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팁스에서 흔히 사용되는 커브드 스텐트입니다. 그래서 커브드 스텐트가 베어 메탈 스텐트보다 더 좋다라는 거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요. 고에서 나오는 바이아토르라는 제품이 팁스 전용 스텐트입니다. 그래서 포탈 베인 쪽으로는 베어 스텐트가 있고 헤파틱 베인과 리버 파렌카임 쪽에 위치시키는 커브드 스텐트가 되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팁스는 이 바이아토르 스텐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바이아토르 스텐트가 들어온 적이 없고요. 다리 혈관에 사용하는 커브드 스텐트인 바야반이 들어왔었는데 팁스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고우가 철수하면서 더 이상 바야반을 팁스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국산 커브드 스텐트 두 가지가 있으나 후관 문제로 철수가 됐고요. 현재는 베어 스텐트를 쓰거나 다른 커브드 스텐트를 써야 하는데 바야토르보다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BRTO는 게스트릭 베릭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게스트릭 베릭스에서부터 블러드 플로우가 게스트로레날 션트를 통해서 레날 베인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게스트로레날 션트를 벌룬으로 막고 거꾸로 경화제를 채우면 게스트로레날 션트와 게스트릭 베릭스의 스럼보시스를 유도할 수 있고요. 일본에서 개발된 시술입니다. 게스트릭 베릭스는 내시경으로도 많이 치료하실 텐데요. 인터벤션으로는 이제는 BRTO가 퍼스트 초이스이고 게스트릭 베릭스 때문에 팁스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BRTO가 가끔 불가능하면 퍼큐테니어스 베릭스 엠보를 하기도 합니다. BRTO는 팁스에 비해서 덜 인베이시브하고 프로시저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BRTO를 선호하게 됩니다.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는 사람의 10%만 게스트로레날 션트가 있고요. 그래서 게스트로레날 션트가 흔한 건 아닌데 게스트릭 베릭스가 있는 환자의 85%는 게스트로레날 션트가 있기 때문에 BRTO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의 환자는 게스트로레날 션트가 없고요. 그러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게스트로레날 션트가 없으면 게스트릭 베릭스의 드레이닝 베인이 인피리어 프레닉 또는 페리카디오 프레닉 베인인데 이런 베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BRTO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헤마테메시스를 주소로 타원 응급실을 방문했고요. 바이탈이 스테이블해서 이제 본원으로 왔죠. CT상에서 보면 게스트릭 베릭스가 있고 코로날 이미지에서 이게 게스트로레날 션트이고요. 게스트로레날 션트로 볼륨 카테터를 넣고 베노그래피를 하면 조영제가 거꾸로 차면서 게스트릭 베릭스가 보이고요. 경화제를 주입을 해서 게스트로레날 션트와 게스트릭 베릭스를 채우는 게 BRTO 시술입니다. 다음날 CT상에서 보면 게스트릭 베릭스가 스롬보시스로 차 있고요. 내시경으로 보면 베릭스가 호전되었죠. 이 환자는 인피리어 프레닉 베인이 아주 굵어져 있고 인피리어 프레닉 베인이 게스트릭 베릭스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환자이고요. 그래서 게스트릭 베릭스가 있는 환자에서 게스트로레날 션트가 있는지 다른 드레이닝 베인이 뭐가 있는지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이 환자처럼 인피리어 프레닉 베인이 메인 드레이닝 베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인피리어 프레닉 베인을 실렉션을 한 다음에 벌룬 카테터를 인피리어 프레닉 베인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BRTO를 시행할 수가 있고요. BRTO의 가장 큰 단점은 벌룬을 조금 오래 둬야 되고요. 병원마다 시술자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서울대병원에서는 오버나잇 벌루닝 하는 게 원칙인데 환자가 하룻밤 동안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Modified BRTO가 개발이 됐고 코일을 이용한 경우를 칼토라고 하고 베스큘러 플러그를 이용한 경우를 팔토라고 합니다. 이 환자는 이제 칼토를 시행했는데요. 벌룬 카테터를 이용해서 BRTO를 시행을 하고 벌룬 했던 자리 바로 위에 게스트로레날 션트를 코일로 막아버린 다음에 벌룬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오버나잇 벌루닝을 안 해도 되니까 환자가 편하겠죠.
팔토는 베스큘러 플러그를 이용하는 거고요. 아산병원의 권동일 교수님께서 개발한 시술입니다. 베스큘러 플러그는 이렇게 생긴 그물망 같이 생긴 거고요. 이런 플러그를 게스트로레날 션트에 위치시킨 다음에 게스트로레날 션트로 젤라틴 스폰지 파티클을 주입을 합니다. 이 베스큘러 플러그가 원래 혈관을 막는 용도로 개발이 됐고요. 젤라틴 스폰지 파티클은 이 플러그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플러그에서 다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젤폼을 주입을 하게 되면 게스트로레날 션트가 막히게 되고 게스트릭 베릭스가 이렇게 젤폼과 조영제로 거꾸로 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베스큘러 플러그를 디태치하고 시술을 종료하면 오버나잇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팔토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시저 타임이 한 30분이면 되고요. 아주 간단한 시술이 됩니다. 그리고 오버나잇 블루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주 인기 좋은 시술이고요.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는 더 이상 BRTO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100% 팔토를 하고요. 서울대병원은 아직 좀 올드 스타일로 시술하는 분이 계셔서 한 7대3 비율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은 더 이상 BRTO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팔토를 시행하고 있고요. 좋은 수출품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 콜론에 액토픽 베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유심히 보면 이 메인 포탈 베인에서 SMV 그리고 콜릭 베인이 늘어나 있고 콜론의 액토픽 베릭스와 연결이 되고요. 이 액토픽 베릭스의 드레이닝 베인이 고나달 베인입니다. 그래서 고나달 베인이 IVC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고나달 베인으로 들어가서 베스큘러 플러그를 하나 떨어뜨리고 젤폼을 고나달 베인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콜로닉 베릭스가 거꾸로 다 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팔토로 액토픽 베릭스를 치료를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퍼큐테니어스 베릭스 엠볼리제이션이고요. 팁스나 BRTO, 내시경 이런 게 다 안 되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퍼큐테니어스 베릭스 엠볼리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탈 베인 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접근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 CT를 통해서 베스큘러 아나토미를 파악한 후 적당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면 됩니다. umbilical 베인이 리캐널리제이션 된 경우가 가끔씩 보이는데 이 파라움빌리칼 베인이 가장 덜 인베이시브하기 때문에 파라움빌리칼 베인이 리캐널리제이션 되었다면 좋은 경로가 됩니다. 이 환자에서는 파라움빌리칼 베인 리캐널리제이션이 있고요. 배꼽 위에 있는 피부 바로 밑에 파라움빌리칼 베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파라움빌리칼 베인을 펑처할 수 있고 여기로 접근을 해서 게스트릭 베릭스까지 접근한 다음에 엠볼리제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헤파틱 포탈 베인 어프로치는 PTBD 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터벤션 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시술이고요. 이 환자분도 게스트릭 베릭스가 있고요. 이렇게 PTBD 하는 것과 비슷하게 포탈 베인을 펑처해서 포탈 시스템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게스트릭 베릭스를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포스티리어 게스트릭 베인과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을 글루를 이용해서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합니다. 트랜스스플래닉 어프로치는 조금 낯선 방법인데 최근에는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프로치 방법입니다.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가 있으면 트랜스 헤파틱 어프로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또 팁스도 좀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 스플린을 펑처해서 스플래닉 베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포스티리어 게스트릭 베인, 레프트 게스트릭 베인을 글루로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하고 스플린 펑처한 사이트도 글루로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하면 안전합니다. 이 경우는 렉탈 베릭스 환자인데요. 예전에 스플래넥토미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플린이 없고요.
포탈 베인은 다 스롬보시스가 있어서 캐버너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됐기 때문에 트랜스 헤파틱 어프로치도 불가능하고 트랜스 스플래닉도 불가능하고요. 파라움빌리칼 베인도 늘어나 있지 않고 이런 경우에 다이렉트 펑처를 하게 됩니다. 렉탈 베릭스보다 좀 더 상방에 보시면 스피리어 렉탈 베인이 늘어나 있는 것이 보이고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통해서 직접 펑처를 한 후에 스피리어 렉탈 베인을 글루로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하여 렉탈 베릭스를 치료하였습니다. 퍼큐테니어스 베릭스 엠볼리제이션을 많이 시행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리블리딩 레이트가 높아서입니다. 과거에는 코일로 엠볼리제이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리블리딩 레이트가 높은데요. 최근에는 글루 같은 리퀴드 엠볼링 머티리얼을 사용하면 리블리딩 레이트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퍼큐테니어스 베릭스 엠볼리제이션을 과거보다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하게 게스트릭 베릭스에 블리딩이 있을 때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피가 계속 콸콸 나고 있다. BRTO나 칼토는 게스트로레널 션트를 벌룬으로 막고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베릭스 블리딩이 오히려 시술 도중에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적인 치료로 지혈이 잘 되는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BRTO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팔토 같은 경우는 큰 제품을 주입하기 때문에 액티브 블리딩이 있어도 시행할 수 있고요. 겁나시면은 팁스나 퍼큐테니어스 베릭스 엠볼리제이션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액티브 블리딩이 있는 게스트릭 베릭스 환자였고요. 새벽 5시에 액티브 블리딩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달라는 응급콜이 왔고요. 저는 팔토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퍼큐테니어스 베릭스 엠보가 훨씬 더 간단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 있었고요. 이틀 뒤에 이제 주니어 교수님께서 팔토를 시행해서 게스트릭 베릭스를 좀 더 확실하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트랙터블 어사이티스에서는 팁스를 시행할 수 있고요. 이소페이지얼 베릭스는 주로는 내시경을 할 텐데요. 드물게 팁스나 퍼큐테니어스 베릭스 엠보를 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릭 베릭스에서 엔도스코피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팔토가 대세가 되겠죠. 일본에서는 BRTO이고요. 드물게 팁스나 퍼큐테니어스 베릭스 엠보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액토픽 베릭스도 팔토가 혈관 구조상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고요. 팁스보다는 퍼큐테니어스 베릭스 엠볼리제이션이 좀 더 덜 인베이시브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